자,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들을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 저, 최근에 좀 주식이 좀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예, 걱정이 좀 많으시죠? 예. 자, 오늘은 그 자본주의 역사와 타이밍 투자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올려드린 글이 있는데, 요거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그리고 최근의 시황, 예, 인플레와 예, 국채금리, 그리고 이제 버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블로그에 들어가서 제가 공지글에 보시면은 자본주의 역사와 타이밍 투자라는 예, 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포스팅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년도 4월 15일 날 작성을 한 글인데, 음, 그래서 뭐 자본주의 역사는 뭐 변한 게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때 작성된 글을 가지고 한번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키워서 보도록 하시죠. 예. 그 당시에 제가 19년도 4월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주식이 2019년도까지는 이제 주식이 좀 떨어지다가 굉장히 반등을 했었죠.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올려드린 게 자, 주식을 우리가 타이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가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실은 2019년 초에 주식을 사서 가지고 가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었죠. 그 타이밍을 사실은 이제, 어,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이제 적은, 포스팅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건 이제 중국의 선전지수인데 계속 떨어지다가, 예, 상승을 하고 있죠. 급상승을. 예, 이 당시가 이제 선전지수가, 보시면은 7,200이었고, 4월 달이었는데 약 4개월 동안에 이제 오른 게 이제 만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30%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선전지수가 한 16,000 정도 되죠, 지금요. 예, 그래서 2019년 4월 이후로 또 굉장히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상태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자, 국내 S&P 500 같은 경우도 보시는 바와 같이 19년도부터 이제 계속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했었고 2008년도부터 예, 상승을 했었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이 중국의 선전지수는 주로 이제 그 키즈 사이클을 이제 따른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 S&P 500은 이제 주글라 사이클 10년을 이제 따르는 이제 거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부동산도 있죠. 자 부동산도 어떻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이제 중위 가격이 예, 2015년도에 보시면 이제 4억이었습니다. 4억. 예, 4억 5천 정도 했었는데 그리고 2019년도 19년도가 6억 8,500. 예. 근데 현재는 얼마죠? 현재는 중위 가격이 이제 국민은행에서 이제 뽑은 거 보니까 예, 8억 6천입니다. 자, 그러면은 2015년도 예, 4억 8천이 2019년 4월에 6억 8,500, 그리고 지금은 8.6억. 자, 그러면 1년에 약 1억 정도씩 계속 이제 상승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다 어떤 타이밍을 가지고 어, 경제순환 사이클이죠. 예,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그러한 이제 타이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타이밍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예, 자본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자본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자본주의를 자세히 이제 뜻을 보면은 예,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재산을 모으고 쓸 수 있는 예, 자유 경제 체제 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재산을 모으고 쓸 수 있는 예,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에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재산을 모으고 쓸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사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재산을 모으고 이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든지 뭔가 사업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에 산다는 의미는 우리가 바로 이 재산을 모으고 쓸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는 게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사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재산을 모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모을지 잘 모르는 거죠. 그 모으는 방법이 바로 경제순환 사이클을 이용해서 돈을 이제 모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본주의는 우리가 이 자본가와 그리고 노동자가 이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자의 삶을 살 것인지 자본가의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 나름입니다. 자, 자본주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자본가가 있는 거고 그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밑에서 이 근로자들 또는 이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 어,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투자밴드에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자, 저와 같이 한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자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주의라는 게 언제부터 태동을 하고 현재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런 역사도 좀 우리가 중요합니다. 역사를 알아야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이제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는 우리가 16세기, 18세기 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처음 자본주의 초기에 나온 게 바로 이제 중상주의가 되겠습니다. 중상주의. 16세기 포르투갈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 대해서 이제 전개가 됐죠. 자,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포토시를 이렇게 죠 포토시. 예. 이 포토시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은이, 나왔죠. 광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상주의의 핵심은 바로 금과 은이 국가의 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우리가 이 금과 은은 이제 아직도 우리가 화폐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폐라는 인식은 사실은 바로 이 중산주의에서 출발한 이 금과 은이 화폐로 사용되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비트코인이 일종의 디지털 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금의 대한 부분이 이제 그 비트코인으로 전가가 돼서 현재 비트코인이 버블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중산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이 볼리비아의 포토시에서 광산이 이렇게 활성화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어, 1760년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러한 중상주의는 산업자본주의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16세기, 18세기의 중상주의, 그리고 18세기부터 이제, 산업자본주의, 이게 산업혁명으로 해서 일어난,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독점 자본주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자본 시대, 그리고 이제 현대, 자본주의 시대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남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달이 됐죠. 산업자본주의는 사실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자본주의는 식민지를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급과 소비를 맞추는 그러한 체계로 이제 발전이 됐었죠. 예. 자, 그래서 1929년에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수정 자본주의가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수정 자본주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케인즈가 나오게 되죠. 케인즈 학파가 정부의 개입을 최대로 해서
결국은 1929년 대공황을 사태를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자, 케인즈학파는 주로 이제 소득의 재분배, 복지를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리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산업을 이제 주도하는 그러한 쪽으로 발달이 됐습니다. 자, 이 케인즈학파의 이 수정자본주의는 197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죠. 예, 오일 쇼크가 있고 그리고 달러가 이제 신용화폐로서 이제 자리를 매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 우리가 신보무역주의 또는 이제 복지 자본주의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예, 정부의 규제를 이때는 이제 최소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규제를 이제 최소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음, 오일 쇼크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 오일 쇼크와 이제 중동 전쟁에 의해서 예, 생산비가 급상승을 됩니다. 유가가 오른 거죠. 예, 유가가 오르고 해서 예,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예, 소비가 줄다 보니까 생산량이 떨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실업이 올라가는 그러한 사태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는 굉장히 금리가 높았었죠. 예, 80년대를 보시면은 금리가 한 17%까지 예,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80년대부터는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게 이제 발달이 되는데 결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정부가 일부는 이제 개입을 해서 가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신자유주의는 주로 이제 레이건과 이제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이제 이끌었었죠. 자, 근데 신자유주의는 결국은 이제 양극화와 예, 불평등을 이제 초래를 좀 하게 됐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오게 되죠. 예.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애플이나 구글, 뭐 아마존 이러한 회사들이 나타나서 현대 자본주의를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예, 이 미국을 예, 중심으로 현재는 이제 세계화를 이제 가속을 시키고 있고 결국은 중국과 이제 G2가 형성되면서 최근에 이제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음. 자,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일어난 현상이 이제 저성장이 일어난 거죠. 물가가 잘 안 오르게 됩니다. 양적 완화는 실시했지만은 잘 안 오르고 결국은 이제 고령화, 이제 부채도 증가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금리를 보시면은 예, 금리가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다가 쭉 떨어지는 예, 현재도 이제 이러한 이제 금리 사이클을 이제 따르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 금리의 사이클이 이제 부채 사이클과 동일한 거죠. 예, 부채가 계속 늘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까지 이제 자본주의의 전체 흐름을 이제 보신 거고 어, 한국에서도 우리는 이제 너무 이제 늦게 자본주의가 이제 싹트기 시작했지만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이러한 경제가 발전하면서 결국은 이제 1980년대부터 이러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 사실 이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제대로 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형성이 됐고 사실은 이제 외환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한국 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1997년 외환위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현재 GDP가 현재 3만 달러 이상 되는 준선진국이죠.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떤 그 자본주의 흐름들인데 결국은 현재 자본주의의 흐름을 보시면은 2008년도부터 형성된 양자관화라는 새로운 시스템, 예, 그리고 양자관화를 통해서 이제 만드는 이론이 현대 통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현대 통화 이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 결국은 20년에 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이러한 현대 통화 이론 그리고 그동안에 발전된 이러한 그
금융 통화 이론, 자본주의 이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어,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실시한 거죠. 그 양적 완화를 실시한 것들이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물가를 올린다든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채권의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의 역사를 쭉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고, 그 역사의 어떤 연장선에서 현재 우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바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것들이 있었죠. 바로 숨을 쉬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수축과 팽창을 하고 있는, 경제 순환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약 400년이 되지만은 그 400년 역사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수축과 팽창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경제 순환이라는 게 이런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은 이 경제 순환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 수 있는 그러한 투자의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시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던 이제 콘트리티에프라는 이제 50년 주기가 되겠습니다. 50년 주기는 주로 산업의 혁명에 의해서 전환이 되는 그러한 이제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케인즈주의라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우리가 이제 80년대 남미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90년대 이제 동아시아 위기, 2008년대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자, 이러한 것들도 다 우리가 이러한 큰 경제 주기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어,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파동이 모아져서 이러한 이제 주가와 연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도 이러한 파동과 연동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주글러 사이클은 이제 우리가 10년 주기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 뭐 주로 이제 주글러 사이클은 우리가 이런 투자에 대한 사이클로 보시면 되는데, 예, 보시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고용이 늘어나죠. 고용이 늘어나면 임금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이제 촉진된다. 소비가 촉진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투자가 일어나는 이러한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제 주글러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주글러 사이클의 최근에 요 끝지점, 요 떨어진 지점이죠. 최근에 떨어진 지점은 이제 2008년도였죠. 예, 2008년도에 주글러 사이클이 이제 끝을 본 거고 그 사이클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한 12년, 13년째 현재 요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요 끝에 오지는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과거와 달리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이 주글러 사이클이 현재 수명이 이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측하기로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한 2023년, 4년 정도쯤에 아무래도 이게 좀 이런 식으로 꺾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현재는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친 사이클이 있죠. 예, 3에서 이제 3년 정도 주기로 움직이는데 예, 최근에 이 사이클은 우리가 2016년에 있었죠. 16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호황이 있었는데 16년도에서 19년도까지 3년이죠. 3년 동안 이루어지고 19년도에 이게 이제 일어나다가 올라가다가 이 정도쯤에서 코로나를 만났죠. 2020년도에 코로나를 맞고 이게 떨어졌었죠.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친 사이클이라는 부분, 키친 사이클은 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재고의 사이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이제 경기 민감주죠. 예, 바로 이제 재고의 사이클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제 순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경제 순환이라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순환은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되면 돈을 다 벌어주게 돼 있죠. 시간이 결국은 돈을 이제 버는 게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자, 그렇지만은 시간이 벌어주지만은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시간을 벌어주지만은 망하는 나라나 망하는 기업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서 성장하고 계속 혁신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기업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자본주의 투자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예. 자, 이거 자본가죠? 예, 바로 이제 근로자 또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나 근로자가 열심히 잡은 고기를, 예, 이렇게 고기 많이 잡아놨죠? 우리 자본가가 한 번에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은 다 자본가가 되겠죠? 예, 자본가가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그럴까요? 아, 나는 지금 바로 이 근로자, 노동자처럼 보인다.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노력하시면은 자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투자를 근데 해야지만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자본가가 되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죠. 자본가가 되는 방법. 예.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예. 바로 자본주의에서, 이런 자본가가 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사업을 해요, 사업. 자본가는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은 자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두 번째는 바로 투자자가 됩니다. 예, 예,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또 돈을 이제 벌면 벌어들임으로 해야 함으로써 바로 자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 뭡니까? 예,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예, 자본가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예. 근데 여기 뭐 우리 이제 여기 밴드 벤친 분들은 대부분 결혼하셨죠? 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자본가와 결혼하시면 바로 자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젊으신 분들은 사업을 하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예, 역시 자본주의 꽃은 사업을 하는 거죠. 예, 사업을 함으로 해서 창업을 해서 뭔가 어, 크게 돈을 버는 그게 바로 이제 최고의 방법이고 예, 만약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예, 자본가를 잘 꼬셔서 결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히 좀 설명해 드렸고, 제가 이제 그 경제 순환주기를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유는 바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적혀 있죠. 자, 마구잡이로 투자하면 백발백중 실패를 한다. 마구잡이로 투자하면은 그리고 경제 순환에 따라 타이밍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성공을 하는 이제 가장 좋은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걸 바로 우리가 이 경제순환 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자, 거시경제, 미시경제, 자, 금융, 우리가 심지어는 이제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심리까지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경제순환에 따라서 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